네, 그래도 이 시각 현재 양대 시장이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약간 줄여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까지 낙폭을 줄였었는데, 그래도 우리 증시에 선택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중국은 경기 부양책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금 가격도 급등을 했는데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ETF팀 김승현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 ETF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올해 ETF 시장 하면은 역시나 반도체, 빅테크, 나스닥 위주의 시장이 좀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은 이 중국 중심의 그런 ETF 수익률 상승, 그다음에 매수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같은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 바스켓으로 함께 투자하는 ETF가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 아닐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ETF 상승률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년 동안 부진하였던 차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심천 같은 경우 21%, 항생테크, 알리바바, 텐센트, 핀도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한 17% 정도의 높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YTD 수익률 또한 역시나 그동안 좀 뒤처져 있던 그런 차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단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ETF 기준으로는 주요 중국들 또는 차이나 ETF가 4% 이상, 5%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부진했다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간, 그다음에 연간 이런 수익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똑같습니다. 차이나 항생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2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가 안 붙은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ETF의 수익률 상위 종목들 거의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한 ETF도 중국과 관련된 것이었나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 조금 매도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차익 실현을 했군요. 맞습니다. 예. 아니면은 그동안에 좀 손실폭을 조금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매도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반대로 오히려 개인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국채, 30년 국채 커버드콜이라든지 CD 금리, 흔히 파킹형 ETF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조금 이렇게 성장주 빅테크보다는 시장을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컴형 상품들이 개인 순매수 상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반도체 또는 빅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안정형 상품들, 파킹형, 커버드콜 이런 상품들 위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간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CD금리 액티브와 같이 파킹형 ETF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다음에 커버드콜 그리고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국내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저가 매수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9월 한 달간의 장세였다. 개인 순매수 현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ETF가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를 예를 들더라도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수직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3,300선까지 단숨에 올라왔는데 네. 중국과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최근에 9월 24일부터 중국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인 그런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쏟아부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하랄지 아니면 재정 정책,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주식시장 부양에 관한 그런 강력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현재의 이 부양이 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준비하겠다. 라는 그런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무작정 그러면 지금 모든 자산 또는 자산의 일부 많은 부분을 중국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주신다면 그래도 그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좀 고질적인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PMI 이런 생산 관련 지표들이 너무나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의 반등이 이어져야 결국 중국 증시의 중상승, 중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재정 효과 또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이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악재가 좀 더 해소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GDP에 대한 중국 정부의 좀 적자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돼야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부양 패키지가 네.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통화 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도 인하를 했는데 필요시에 4분기 추가로 더 인하한다라는 멘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강력한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부동산 부양 같은 경우에 중국이 좀 몇 년 동안 좀 중국의 빈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런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히려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라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정도로 담보 대출 금리도 인하를 하고요. LTV 비율, 그다음에 재대출 부담 비율, 그다음에 건설사에 대한 대출 지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양 패키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의 안정화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를 좀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좀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유동성 지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재대출, 그다음에 주식 안정 기금까지 굉장히 좀 많은 자금을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정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언제까지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중국의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라고 하죠. 이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11월 중순에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나오는 실적 관련된 알리바바라,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만약에 11월 중순에도 어느 정도 좋다. 그럴 경우는 연말까지 이러한 소비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저희가 조금 더 중국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이래에 중국 증시에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거래일간 본토 증시로 자금이 수익 유입된 규모가 무려 8조 원을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또 중국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상하이 종합지수라든지 한 주간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금융 위기 이후에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중국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중국이 과연 저희가 그동안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주요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면은 그래도 자산의 일부 정도는 주식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의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중국 시장의 이런 단계별 성장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늘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이 시각 현재 이 시점에서 네. 세워야 될까요? 우선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든지 빅테크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가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AI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멈추시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은 이어나간다. 그렇지만은 몇 년 만에 금리 인하를 맞았고 최근에 전쟁 이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엔 조금 관심도가 덜했던 배당주 아니면 금에 대한 그런 투자 흐름이 좀 이어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지정학적 이슈,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역시나 금 같은 경우에 집중적인 수혜가 될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금 같은 경우에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TF에 대한 순매수라든지 아니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 보유량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은 이 생산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밤새도록 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금이 엄청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수록 금 가격의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 정부들의 금 매수 흐름, 그다음에 ETF와 같은 투자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자금의 유입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 유입, 그다음에 무엇보다 실수요가 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는 게 네. 인도 같은 경우 10월이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인도는 굉장히 핫하죠. 주식 시장도 핫한데 그렇죠. 인도가 굉장히 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0월이 지나면은 굉장히 큰 그런 페스티벌 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결혼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 실물에 대한 수요가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관심은 또 꼭 포트폴리오 내에서 담아가 주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TF 전략 세워봤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팀의 김승현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